약초구나. 돌쇠야. 마님,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돌쇠는 힘든 기색 없이 온 힘을 다해 움직였고 병약한 마님이 돌쇠의 그것에 치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것은 어떤 것이길래 낫지 않던 마님의 병세가 이토록 호전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야다면아, 아픈 마님을 그것으로 치료한 머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힘이 듭니다. 꼭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조선 후기의 어느 양반가에 아름다운 마님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운 얼굴과 단아한 성품으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으나 병약한 몸 때문에 집안 깊은 방 안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의원들은 그녀의 병세를 살피며 온갖 약을 썼지만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차도는커녕 그녀의 기력은 날로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연화는 절망에 빠졌고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이 집에는 돌쇠라는 노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다른 노비들과는 달리 빼어나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키가 크고 체격이 탄탄하여 늠름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어리숙한 행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가끔 바보 같아 보였지만 이는 모두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약초와 의술에 대한 비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손재주도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뒷전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돌쇠의 진면모를 알아본 마님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부모를 잃고 어릴 적부터 이 집에 몸을 의탁했으며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자신의 부모가 이 집으로 팔려온 노비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집안의 어르신들이 그를 보며 수군대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엄청난 잘못을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만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의 출생의 단서라고는 모가래의 붉은 점뿐이었지만 이것으로 그 어떤 것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돌쇠와 마님 연화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에게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심부름을 다정히 도왔고 마님은 그런 돌쇠를 대할 때마다 한결같이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대해주었습니다. 돌쇠는 마님을 위해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 올리기도 하고 마님이 병약해 보이면 약초로 만든 차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돌쇠를 마님은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돌쇠는 마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마님 역시 그런 돌쇠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설렘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는 마님 연화의 병세를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의원들의 처방이 효과가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지식으로 그녀를 구해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산과 들에서 직접 약초를 캐와 정성껏 다렸고 밤마다 마님을 위한 약차를 준비하여 몰래 올렸습니다. 마님이 기력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면 그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으나 시간이 지나도 병세가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자 돌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사옵니다. 마님께서 이러다 큰일이 나실 것이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약초, 금단의 산에 있다는 희귀한 약초를 찾아 나서기로 말입니다. 돌쇠는 깊은 밤 한낮의 고요를 깨뜨리지 않으려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떠났습니다. 산길은 험난하였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 날카로운 가시에 손이 찢기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마음에는 단 하나, 마님을 구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깊은 산속의 한 동굴 앞에 도달하였습니다. 이곳이 전설 속 약초가 자란다는 곳이라 믿었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 그 안은 희미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 아래는 신비한 약초로 보이는 풀들이 잔뜩 보였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려 허리를 숙이려는 찰나 천둥 같은 소리가 돌쇠를 위협했습니다. 어느 미천한 자가 감히 이 약초를 손에 넣으려 하는가? 그것은 산신령이었습니다. 산신령은 돌쇠를 굽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약초는 단순한 약초가 아니니 진정 내가 가져갈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겠다. 돌쇠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마님을 살리기 위해 제 목숨을 걸겠사옵니다. 무슨 시험이라도 받겠사옵니다. 산신령은 돌쇠에게 3가지 시험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금은 보화와 권세를 줄 테니 약초와 둘 중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자신보다 마님의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약초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굴 안에 있는 수많은 풀 중에 약초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초 주변에는 비슷한 독초들이 자라고 있었으나 돌쇠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올바른 약초를 찾아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그의 진심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초로 마님의 병을 고치려 한다면 너는 그녀와 사랑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라. 이 시험에서 돌쇠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마님의 병이 나으신다면 소인의 바람은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산신령은 그의 진심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의 진심을 보았다. 하지만 사랑은 단순한 열망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법. 이 약초는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생길 것이니라. 너는 이 약초를 사용할 때 그 대가로 내가 내리는 서약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하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어차피 저는 천한 몸으로 마님과 이어질 수 없는 놈입니다. 저는 마님의 건강과 행복이 제 목숨보다 중요하옵니다. 마님이 이 병을 완전히 이겨내실 수 있다면 제가 그 곁에 없더라도 괜찮사옵니다. 다만 마님의 건강한 모습을 지켜볼 기회만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너의 진심은 깊고 너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구나. 약초는 너에게 허락하겠다. 하지만 너와 마님의 운명은 내 판단에 달려있다. 지금은 돌아가 그 약초로 마님의 병을 고치도록 하여라. 그리고 목의 붉은 반점을 기억하도록 하여라. 그게 너의 사랑에 대한 답이 되리라. 돌쇠는 산신령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약초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험난한 여정을 거친 끝에 그는 마님의 방으로 돌아왔고 약초로 만든 약을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님의 얼굴에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집안에는 기쁨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마님은 어느 날 돌쇠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병이 나은 후 돌쇠에 대한 감정이 더 깊어져 갔지만 돌쇠는 무언가 갈등이 있는 듯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돌쇠야, 왜 나를 피하려 하느냐? 마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신분이 천하오니 마님께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사옵니다. 마님은 그의 손을 잡아 이끌며 그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숨결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한가? 너는 나를 살렸고 나는 너를 믿는다. 어찌 갑자기 이렇게 나를 멀리할 수 있단 말이냐? 무슨 일이 있는 게로구나? 돌쇠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그의 목덜미 바로 아래에서 마님은 괴로운 얼굴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돌쇠의 진심을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만들었지만 절대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왕실에서 한 관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돌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은 이 예상치 못한 방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왕실에서 파견된 관리가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관리는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자를 보니 오랫동안 찾던 혈통의 흔적이 분명하오. 그의 목 아래 붉은 점은 왕실에서 전해 내려오는 상징이 왜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관리는 돌쇠의 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돌쇠는 과거 영모에 휘말려 몰락한 왕실 일족의 후손이었고 어린 시절 살아남아 이 집에 숨어 지내며 노비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관리가 전해준 증언과 함께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의 출생 비밀이 드러나고 왕실 후손으로서의 정체가 밝혀졌던 것입니다. 돌쇠는 붉은 점 얘기에 산신령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너의 사랑에 대한 답이 되리라. 산신령은 사실 두 사람의 사랑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챈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결국 돌쇠와 마님의 사랑을 막는 모든 장애물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왕실 혈통임이 밝혀졌다는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두 사람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새로운 기대감에 맞서야 했습니다. 마님과 돌쇠는 왕실과 양반 가문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한 결심을 다지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마님의 방 앞에 섰습니다. 마님, 소희는 감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사옵니다. 어릴 적부터 마님을 바라보며 마님께서 제게 주신 신뢰와 자비가 저를 사람이 되게 하였사옵니다. 마님이 웃으시면 세상이 밝아지고 마님이 아프시면 제 가슴이 무너졌사옵니다. 마님은 눈을 크게 뜨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소인의 신분이 천하여 이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 죄라 여겼사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알았사옵니다. 마님을 향한 이 마음이 죄가 아닌 저를 움직이게 한 이유였음을. 연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 맺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너의 마음을, 나도 내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내가 나를 살리고 나를 지켜주었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 이제 그만 우리 둘 다 숨지 말자.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오랜 고민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깊이 숙였던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아니 연하씨, 제 목숨이 닿는 날까지 아씨를 지키겠사옵니다. 나도 너와 함께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이제부터는 항상 함께하자. 돌쇠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으며 마님과의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쇠와 마님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길 필요 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돌쇠는 왕실 후손으로서 의술을 펼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왕실은 돌쇠의 약초와 의술 지식을 활용해 백성들의 건강을 돌보고 마을과 왕실의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돌쇠는 왕실의 지원을 받아 더 많은 약초를 연구하고 의술을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 왕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마님은 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마을 사람들과 왕실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함께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사랑의 진정성과 헌신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도 자신보다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때가 기억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